예, 두 분이 입장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의 코너 뉴스닥 강성브라더스 나오시는 날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성일종입니다. 예, 월요일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정말 뭐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 뭐 다른 이야기 없이 바로 뉴스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오셨는지부터 우선 확인할게요. 강훈식 의원, 뭐 골라오셨습니까? 전 주호영 원내대표 골라갖고 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상한가입니까? 하한가입니까? 하한가입니다. 하한가입니까? 네. 성일종 의원? 민주당을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그냥 당을 통째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가지수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있죠? 묶어서 200개. 예, 그런 것처럼. 예. 코스피, 코스닥 뭐 예, 이런. 저는 아예 오늘 그냥 민주당 전체를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이 상한가 치는 날도 있습니까? 의원님이 기준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당을 통째로 가져오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요. 우리 성일종 의원이 왜 하한가로 민주당을 통째로 가지고 오셨는가 들어보죠.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찍어내게 했잖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지요. 정권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울산의 부정선거, 각종 그 옵티머스를 비롯한 이 펀드 게이트, 또 그 원전 수사 같은 국가의 기강을 허물고 엄청난 피해를 줬었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앞장섰잖아요. 근데 여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나요? 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을 탄핵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참 너무너무 이 저 총장을 공격하고 다 일사불란하게 그런 것을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부터 뭐 어마어마했고.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 나서셔가지고 네.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감쌌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방향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놀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발언을 직접 좀 듣고 올까요? 문재인 대통령 한번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발언 듣고 오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또 감사원도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장님도 제가 국회에서 예결위할 때 한 3년을 했는데 네. 뵀어요. 참 한 번도 자리에 흐트러짐이 없는 최재형 감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그런 분이시고 반듯한 분이세요. 예,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 국가의 감사원장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도 국민한테는 복입니다. 그 입양아 2명을 이렇게 키우시면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를 업어서 이렇게 같이 고시에 합격을 하고 하셨던 그런 참 작은 예수라고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정치적인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했었는데. 이분이 했었는데. 예. 그런데 이 또한 정치적인 감사가 아니다라고 대통령께서 또 선을 그었다.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한 이 정치 행위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거는 국가에 정당이 없는 거예요. 여당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민주당은 하한가를 맞았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대통령께서 아주 물량을 퍼대신 거지요. 그러셔가지고 그동안 막 가격이 형성돼 있던 이 대권 주자, 대권 반열에 올라 있었던 분들부터 새로운 신형주까지 전부 다 하한가를 맞게 하신 거죠. 대통령이 하한가를 내리신 거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당하고 대통령하고 말이 똑같으면 야당이 하는 말은 거수기다. 하명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다르면은 물량을 퍼부어서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셔갖고 저희가 어디에 맞춰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원칙을 말씀하신 겁니다.
뭐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예. 또 그런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원칙 있게 하라는 말, 그리고 동시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확인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 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감사가 아니다. 그리고 좀 만약에 예를 들면 그게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면 아마 가이드라인 제시했다고 했을 겁니다. 야당에서. 근데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면 대통령은 원칙 있게 자신의 입장을 말씀하셨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고요. 당의 분위기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검찰 개혁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는 그렇지만, 있었다. 예,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도 그 이상 또 잘못하면 예를 들면 좀 더 뭐 예. 강조했다라면 아 저거 봐라 윤석열 총장한테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이번에는 우리가 하한가라고 하기보다는 원칙 지킨 대통령을 상한가로 야당이 칭찬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강 의원님 참 잘하시는데 합리적이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오히려 하한가에 또 하한가 보이지 않는 이제 바닥이 보입니다. 바닥이. 하한가 다음 뭐예요? 뭐 상장 이제 폐지예요? 뭐예요? 계속 바닥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이지 않는 바닥, 이제 그 지하실도 안 보이는 그런 바닥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민주당은 원래 여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당은 예,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다가 보니 많은 사건이 터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당하기가 어려운 면은 저도 이해를 해주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의원들이 했었던 이 행태는 민주적인 행태를 짓밟은 거예요. 민주적인 과정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뭐 치윤 갈등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민주적인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을 했고 추미애도 임명을 했잖아요. 추미애 장관, 예, 법무부 예. 장관 같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과 검찰총장이에요. 그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권 여당이 그에 대해서 옳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옳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예를 들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인데 그 사람을 찍어서 내치고 제명한 게 민주당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민주당이 좀 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전 수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방어하면은요. 이게 굉장히 민주당이 더 몰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바닥까지 가는 길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발언 정치적이라고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검찰총장이다.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지금 각 당의 해석이 다른 건데 일단 성 의원님은 민주당 잘못했다. 윤석열 총장 끌어안기를 한 거다. 대통령이 이렇게 보시는 거고 강 의원님은 그 말이 아니다. 검찰개혁 똑바로 하라는 오히려 그 메시지였던 거다. 완전 지금 다른 해석을 두 분이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국민한테 굴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 대세.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 없거든요. 국민을 이기는 여당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던 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로 이 검사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을 행사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신이 공정과 정의로 되살아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정치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예. 저는 안 할 거로 보는데 안 할 걸로 보세요. 예. 그렇지만 이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이 윤석열 총장의 그 원칙에 대해서 국민이 화답을 보낸 것이고 예. 그게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이제는 법원에서도 판단을 했고 대통령께서 징계안에 사인을 하신 거 아닙니까? 징계안에 사인을 했다고 하는 네. 것은 대통령이 윤석열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게 뒤집혔고 그리고 여론조사가 1등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치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이 국민 요구에 대통령께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강훈 한 말씀 하시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보면서 그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의 외교부 장관 반기문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주자 1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야권에서 그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아 반기문 예전에 총장이 대선 주자 1위였던 적이 있는데 있었죠. 결국은 노무현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것이 저는 약간 스치고 지나갔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치 안 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반기문 총장이 사실은 등판을 하자마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뭐 그런 문제는 그렇게 예측하고 또 다행히 성일종 의원님도 출마 안 하실 거라고 하니까 성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출마하시다는 분도 많아요. 꽤 있어요. 네, 꽤 그렇게 있습니다. 얘기하시는 분 근데 많아요. 아마 그렇게 수렴은 될 것 같아요. 저도 성 의원님처럼 수렴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못할 아무튼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이었기 때문에 네. 그 사실만으로도 안 될 거다. 아니,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하하. 네. 그리고 본인께서 야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시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제 뭐 정치는 이제 안 하신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라는 말을 한 게 끌어안는 듯한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우리 총장인데 다른데 뭐 대선 나간다고요?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세요. 뭐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저는 대통령은 원칙을 말씀했지만 국민들로부터는 그런 해석의 여지를 줬다고 보고요. 저 개인으로는 노무현 정부의 외교부 장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떠올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그걸 좀 다시 조정을 좀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을 하면서 내가 대권에 출마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셨어요? 정치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분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었을 때는 어떤 판단할지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을 해봤자 반기문 총장처럼 될 거다, 낙마할 거다 이러시는데요. 글쎄 그거는 뭐 우리 김 의원님이 내실 수 있는 의견이니까 저는 그거는 강 의원님 내실 수 있는 의견이니까 제가 그걸 멘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이 현실에 있어서 검사로서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대권에 염두에 뒀으면 이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건데. 그래서 현재 분명한 것은 정치를 염두에 두고 하고는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그래서 하한가라고 생각하시는 성일종 의원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강훈식 의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하한가로 왜 뽑아오신 걸까요?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네, 아니 사면을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조영 원내대표는? 맞죠. 제가 볼 때는 지지자 결집에 너무 목을 맨 나머지 결과론적으로 주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본인의 발언으로 대통령을 상대로 사면 대상이 될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라고 정치보복으로 사실상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자, 직접 한번 들어보죠.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발언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발언만 생각할 게 아니고 1월 4일 날 우리가 지난주 여기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 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통합을 하자고 하면 상대당 예를 들면 상대당의 대통령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협박하면서 통합을 해서 사면을 해달라. 이제 우리가 사면을 하는 이유는 국민 통합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국민 통합과 엇박자나는 이야기로 더 오히려 정치적 공세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을 풀으라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처음에는 지지자 결집을 위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전에 본인이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셨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럼 왜 그랬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찬성하셨던 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이렇게 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그래서 반작용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반작용으로 더 이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전에 올라갔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서 공천을 안 주셨더라고요. 조영 대표를. 그래서 많이 그 올라가셨네요. 구원이 쌓여서 왜냐하면 주가 분석은 아주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원인부터 파악해 보면 공천을 안 줘서
그래서 탄핵도 하고 지금은 그거에 의한 억하심정으로 막고 있는 거 오히려 아닌가. 막고 이렇게 사면 어렵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국민 통합을 위하면 적어도 예. 현직 대통령, 당이 대통령에게 당신도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협박으로 통합을 이끌어내겠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있었던 대통령들의 사면을 해달라는 식의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지 않다 저는 보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면을 가장 멀리 만들고 있는 분이 주호영 대표 아니냐. 야.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 통합에도 어울리지 않고 현재 정치 지형에도 옳지 않은 단순하게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만의 네. 그것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한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그럼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이 발언 지금 대통령도 저 언젠간 사면 대상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약간 협박 같은 느낌으로 좀 받으셨어요? 정치 보복을 암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되면 네. 무엇이라도 찾아서 우리가 감옥 갈 수 있다. 당신도 그런 감옥 갈 수 식으로 있다. 그 이야기하는 말로. 것은 저는 현직 대통령일 때 아무리 우리가 야당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서 그런 식의 표현을 한 알겠습니다. 정치인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강훈식 의원님, 성 의원님. 그 주가를 분석할 때 추세선을 분석을 해야 돼요. 응? 그래서 이 그래프 분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차트 분석 좀 하자고요. 그래서 이 차트는 예.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큰 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뭐 절대로 주호영 대표가 그렇게 옹졸하거나 좁은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 상당히 그릇이 크고 넓은 분이신데 뭐 이게 여당 의원들한테 좋은 공세고 또 이 직선적인 의미로만 이렇게 들렸다고 한다면은 뭐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됐었을 때 감옥 가는 일은 우리 역사가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분명한 의미예요. 일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 저는 그 그렇습니다. 말이? 저는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는 역사가 반복된다고 그러면 국민이 피곤하고 국민이 불행해지는 일이잖아요. 이제 누군가는 끊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틀에서 화합을 하고 하려고 한다면 이 책임은 현직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당이 이제 하도 공세가 세지니까 우리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세상의 이치를 얘기한 것이다.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된다. 큰 틀에서 이해해달라. 그렇습니다. 역지사지해라. 역지사지. 저희가 권력 가지고 있다가 권력 뺏기고 난 다음에 두 분이 감옥에 갔다. 자, 그런데 이게 좋지 않은 선례가 됐으니 역지사지해서 이걸 스스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는 말의 의미시지. 그거였다. 그렇습니다. 이 큰 추세선에서 우리가 봐야지. 국민화합,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임사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통합과 공존에 이 새로운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4년째 들어가시잖아요. 마지막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세할 게 아니라 이게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사면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거를 강 의원님이 자, 좀 나서셔가지고 두 분의 이제 풀어주시기 1분씩 바랍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대통령은 그렇게 포용과 예를 들면 도약, 회복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 날 야당의 원내대표가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일이고 그런 일이 또 반복된다면 그리고 이미 두 번째고 또 반복된다면 사실상 사면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야당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해드리겠다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국민들께 정말 왜 지금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1야당이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것인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12월 14일 날 김종인 대표가 왜 사과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원내대표가 잘 알고 처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성 의원님 1분이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통합하는 거예요. 야당을 배려하고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통합이잖아요. 이 책임은 그래서 대통령의 통합을 위해서 헌법상 고유하게 대통령한테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헌법이 왜 대통령한테 이런 권한을 부여했을까 하는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지금 여당이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사면도 야당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옛날부터 얘기를 해놨어요. 황교안 대표 영수회담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제기하셨던 문제고 여당이 먼저 꺼낸 거잖아요. 예. 여당이 수습을 하셔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을 통해서 국론 통합을 좀 하시고 또 본인께서 대통령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계신데 퇴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이 좋다. 사면은 좋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뉴스당. 마침 내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랑 인터뷰를 하세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 인터뷰 꼭 예정이 물어봐 되어 주세요. 있으니까 이대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 구원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까지 예, 주호영 원내대표께 직접 좀 의견을 듣도록 하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식 의원, 성일정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